여당으로서 지금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정상화할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해결하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태극기부대와 함께하는 한국당, 재판 불복하는 민주당, 마치 샴쌍둥이를 부는 것 같습니다. 예,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이준석 신지의 잘, 괄호 열고 못, 괄호 닫고 된 만남 시간입니다. 보통은 이 괄호가 열립니다. 언젠가 잘된 만남이 될 수 있을 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분 다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셨어요? 전 이제 죽겠습니다. 이제 택시 한지 이제 3주 지나가니까. 졸리시죠? 와, 이게 체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잠에 드신 거 보니까 좀 안쓰럽더라고요. 네, 그럴 땐 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럴 땐 또 안쓰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참 아주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되 기본적인 어떤 인권에 관해서는 존중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또 많이 배웁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는 이 국회는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지금 안 열리잖아요. 그냥 쉬운 말로 뭐 국회 공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게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로는 왜냐하면 그 요구사항 조건들을 선결과제를 들어주지 않으면 국회 잠깐만요. 지금 그 정도 크기였습니다 원래. 그렇지, 돌아왔네. 네. 그래서 그 목리를 부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풀 의지 자체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예, 왜냐하면 그 항상 여당이 좀 적극적으로 뭔가 제시할 때 야당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예를 들어 지금 뭐 야당이 제시한 것들, 예를 들어 우리 잘 알고 있는 손혜원 특검이라든지, 손혜원 국조라든지, 예, 아니면 뭐 다른 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특검, 그 이슈에 대한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한치도 양보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뭔가 전향적으로 의사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뭐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서로 각자 이익을 향해서 그냥 가고 있다. 예를 들어 민주당 입장에서야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당은 어떻게 되냐면은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도 모든 국회 공정하는 것도 모두 다 야당이 협조 안 해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자당 지지층한테 편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지금 위치에 있는 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보이콧을 통해서 열심히 여당과 싸우고 있어라는 걸 자기 지지층한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손해나는 게 없는 싸움이라는 이런 거죠. 이익을 어떤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좀 짜고 치는 고스톱까지 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두 정당에게는 명분상으로도 그렇고 뭐 지역구에서 그렇게 손해날 게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손해는 난단 말이죠. 국회가 안 돌아가니까 피해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다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뭐 민생법안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만 그게 통과가 안 되면 결국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지민 위원장은? 저는 옛날 정치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왔는데 아직까지도 국회는 특히나 자유한국당은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 또 조금 더 책임을, 여기서는 아마 더불어민주당 쪽에 조금 더 책임을 균형을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 이준석 최고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이 네 가지 안들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지금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민생 법안이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정쟁을 일으키는 그 요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법안에 관련한 내용들을 들고 왔었으면 저는 조금 이해할 만 하겠는데 오히려 그 정치를 후퇴시키게 만드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국회가 계속해서 파행되는 것은 사실은 계속 볼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사실 옛날 국회랑 비교해 보면 그렇게 그닥 나빠진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18대 국회 이전으로 들여다보면
법안이 한 번 통과될 때마다 주먹 다짐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예. 실제로 싸웠고요. 근데 싸우는 국회에서, 나쁜 짓 하는 국회에서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는 국회까지는 온 것 같고요. 이제 이 아무것도 안 하는 국회가 좋은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패스트트랙 이야기를 네. 꺼내시면서 패스트트랙을 얘기하고 있는 다른 정당들이 사실은 의회민주주의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의회주의를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패스트트랙이야말로 지금 그 식물국회가 돼버린 국회에 가장 필요한 그 극약 처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식물들도 엄청 바쁩니다. 광합성 해야 되고 뭐라도 하고 물 있죠. 끌어올리고 엄청 바빠요. 그 식물이 들으면 굉장히 그 기분 나빠할 수 있고. 저는 네. 근데 이제 정치권의 야당의 보이콧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길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18대 국회 이야기했는데요. 18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전면적인 보이콧을 했죠. 그게 뭐냐면은 광우병 사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때 민주당은 의회가 구성된 지 2달째, 3달째 전 때부터 시작해서 장외로 나가겠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이러면서 그때 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약간 좀 웃길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광우병 때문에 국회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야당이 사실 투쟁 도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이콧 외에.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뭐 그 시기에 따라서는 좀 인지상정일 수 있고 저는 지금 뭐 신재 위원장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저희 바른미래당도 물론 패스트트랙을 통해 가지고 선거법 개정이 처리된다면 좋다고 보겠지만은 선거법 개정. 예. 이 선거법 개정은 지금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자유한국당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반대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은 지금 현재 본인들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와 있으니까 입장 자체가 없어요. 어쨌든 이번 회기 내에 해서 다음 선거를 지금 바뀐 선거제도 하에서 치러내자 하는 데 대한 입장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사당은 지금 패스트트랙을 하자고 하는 지금 근데 바른미래당도 입장이 좀 덜 정해졌죠? 예, 왜냐하면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자체 그 패스트트랙. 절박함이라는 예. 것은 분명히 우리도 다른 당들과 비슷하게 생각하지만은 예. 다만 선거법이라는 거는 결국 게임의 룰을 정하는 그런 그건데 예. 이거를 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합의 없이 진행했을 때 예. 나중에 실제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겠냐.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직권상정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게임의 룰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의 정신이 필요하다라 끝까지 보고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요. 예. 저는 이 선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게 한 번 선례가 만약에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정한다라는 것이 정해지게 되면요. 앞으로는 180석 이상 가진 다수성 또는 다수 세력이 선거 이전에 선거의 룰을 마음대로 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정당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정신 차리게 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패스트트랙이라는 것도 물론 자유한국당 안 나오면 우리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약간 협박조의 그런 어떤 작전상 패스트트랙이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동의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근데 이게 말이 패스트트랙이어도 330일이고 그죠? 네. 직권상정하고는 또 조금 직권상정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이걸 도입한 게 그렇죠. 도입했고요. 네.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네. 네, 그러니까 신재 사실은 위원장. 네,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에 이 날치기 법안을 다수당이 통과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그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소수 정당이 뭐 어떤 뭐 일이 일어날 때마다 반대를 하면 국회가 일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이 논의될 때 식물국회에 관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을 못하는 국회가 될까 봐. 네, 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패스트트랙 제도를 10분 활용할 좋은 적기다라고 생각하고요. 합의를 먼저 깬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12월에 우리 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님과 그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님이 그 단식하셨을 때 직접 원내대표가 나오셔서 서명을 하셨거든요. 우리 자유한국당은 1월 안에 국회 안에서 그 정치개혁 특위 그 안에서 발의한 그 선거제도 개혁안을 가져오겠다, 합의하겠다.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에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서명을 하셨어요. 근데 서명을 하셔놓고 한 달이 지나서 그걸 어기신 거죠. 그러니까 합의를 먼저 깬 것은 자유한국당이라고 생각하고요. 합의에 대해서도요. 그러니까 그때 5당 대표 합의문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있어요. 거기 네. 국정조사를 하자는 얘기도 있고 막 이런 식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딱 그거 하나 선거법에 대한 부분만 빼가지고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지키지 않았다 지적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민주당이 지키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자유한국당이 저러고 있는 것에 빌미를 연료를 준 것도 또 민주당이거든요. 그 합의 사안인데 지키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 국정조사에 관련한 내용은 없었는데.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정세를 풀기 위해 가지고 그때 채용 비리에 관한 거 있잖아요. 아니 제가 봤었던 그 실제 합의했었던 문서에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련한 논의와 그다음에 원포인트 개헌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나 그 합의문 말고 예전에 5당 원내대표 만났을 때 있잖아요. 아니, 그때 저는 청와대 가서 만났을 때 나중에 말씀드리는 손학규 대표 단식하셔서 나온 그거 알겠습니다. 말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합의의 정신이란 거는 결국 다 지켜야 되는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각자 자당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씩 틀거든요, 합의를.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빌미를 주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회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그러니까 내 표가 사표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고 그러니까 피해는 지금 국민들한테 여전히 돌아가는 것인데 네. 그러면 요 OX로 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OX. 당연히 거기는 옵니다. 그거. 예. 지금의 선거제도 네, 개혁이 그럼요, 필요하다. 필요하죠. O.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예를 들어 세무 없습니다. 저희들은. 없어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요구 조건 내세운 것 중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4가지 이런 거 다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 네. 하나만 좀 명분이 설 만한 걸 달라는 건데 뭐 손혜원 국조만 그렇죠. 받아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런 하기도 느낌이 있는 하니까요. 건데 저는 이것도 손혜원 한번 국조만 받아달라. 이것도 한번 민주당에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 게 네. 손혜원 의원께서 옛날에 그 일이 터졌을 때 자진해서 내가 탈당을 하겠다. 네. 당적을 내려놓겠다 의미한 바는 결국에는 민주당이란 여당의 방어막을 내려놓고 내가 여기에 사건에 임해가지고 네. 국민들한 신뢰를 얻겠다라는 취지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그래서 결론은 손혜원 의원은 민주당 당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 가지고 국조하자는 것에서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국회 공전사길 끌고 가는 것도 그럼 그 야당이 보기에는 그럼 손혜원 의원의 탈당한 것이 진정성이 그럼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무슨 우리가 받아들인 것처럼 모든 여당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조사에 임하겠다는 의지가 아니었던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생각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금 잠을 많이 못 주무셔서 피곤하셔서 헷갈리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님의 의견은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제가 오늘도 최고위원들 발언을 봤었는데요. 당론은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시고 그리고 또 선거제도 개혁에 지금 아직 패스트트랙 안건에 동의하지 않으신 내용은 민주당에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 그 합의를 동의를 패스트트랙을 아직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고위원님께서 오셔서 자유한국당을 대변하시는 것처럼 보여. 혹시 잠 때문에 그러신가 좀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45분 전까지 손학규 대표랑 같이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자기가 정확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본인이 또 건가요? 약간 네네. 말씀해 주신 방금 손 내용이 대표랑 이따 왔다니까요. 말씀해 주신 그렇게 내용이 약간 자랑하신 거지 지금.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손 대표랑 뭐 내용이 이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학규 얘기하는 것처럼 대표님의 말씀하시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이 지금 그리고 손학규 아까 대표님의 얘기했잖아요. 공식 의견이십니까? 지도부는 다르게 제가 지도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아직 마세요. 의원직에 있으신 건 멋있다. 아니시니까요. 아니 멋있다. 지도부가 이런 당론을 정하는 거고 지금 원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가 전술을 짜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남의 의견 들어서 움직이는 제가 지도부예요. 그거는. 그러면은 바른미래당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지금 현재의 패스트트랙 안건에 자유한국당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누가 문제 없다 그랬어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적용했을 때 그 취지엔 공감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거법 개정이라는 것을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번이 선례가여서 앞으로도 다수당이 선거법 가지고 횡포를 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야말로 좋은 선례를 남길 때입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지키지 않은 정당은 도태될 것이고 이제 계속 합의를 깨고 나가는 정치는 그거 다 한국에 알고 필요 있다니까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있는데 이것도 고민하고 있다는 거지. 이거 몰라서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더 정확하게 의견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정확히 의견을. 네, 정확히 의견을 주셨다 그러시니까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지금 토론회가 또 있어서 네. 5초씩만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회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습니까? 5초입니다. 물갈이 해야죠. 네, 국회 어떻게 하면 좀 일 좀 하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아갑시다. 네, 여기는 지금 이견이 없으시죠? 아니 근데 이거는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맞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로 어떻게 예. 국회 문제를 해결합니까? 두 분은 계속해서 토론을 하시고요. 저희들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